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첫날은 평행이동을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대칭이동을 배울 건데 일단 기본적인 대칭이동의 정의를 배우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하는 내용은 사실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건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점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 P, B가 다음과 같은 모양. 이게 뭐라고요? P가 선분 A, B의 중점의 위치 또는 P는 선분 A,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이렇게 불러요, 보통. 점 A를 점 P에 대칭 이동하면 점 B가 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A를 P에 대칭 이동한 B의 좌표를 구하시오 하고 할 때 이 중점이라는 개념을 이용한다 이거죠. 뭘 이용한다고요? 중점. 빡치네. 뭐라고요? P는 선분 AB의 중점. 이해 가죠? 두 번째, 선대칭. 사실은 이거 두 개 말고도 면대칭이라는 것도 있긴 해요. 면대칭. 이것도 기하에서 배우는 건데 나중에 XY 평면에 대칭하는 이런 것도 배우긴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 두 개만 배웁니다. 점대칭과 선대칭. 선대칭은요. 어떤 직선 L에 대하여 A라는 점이 있을 때 A라는 점을 이렇게 대칭하는 점 B가 있을 때 무엇을 만족할 때를 대칭이라 부를 거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 A를 직선 L에 대칭 이동하면 점 B다 라고 했을 때 이해가죠? 점 A를 직선 L에 대칭 이동하면 그러니까 누구의 대칭 이동 이렇게. 근데 누구의 대칭 이동이 그게 점인 경우와 직선인 경우가 있다 이거지 이렇게. 그치? 누구의 대칭 이동이라고 할 때 그게 직선일 때는 무엇을 만족할 때를 대칭을 하느냐? 교점의 좌표를 H라고 부를게요, 일단. 그럴 때요. 첫 번째는요. AH의 길이와 H의 B의 길이가 같을 때. 즉 이렇게 둘의 길이가 같고요. 두 번째는요. L과 직선 AB, 선분 AB가 수직일 때입니다. 여기가 직각일 때. 그럴 때를 우리가 점 A를 직선 L에 대칭 이동한 점을 점 B라 한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점대칭과 선대칭의 가장 기본입니다. 뭔 말인지의 감? 모든 건 이걸 두 개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은 이제 도형이라고 하는 건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이 도형의 이동이니까 도형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개나 나눈다고 했어요. 점과 선으로. 그렇죠? 점 예를 들어서 A, B란 X, Y라고 합시다. X, Y라는 점이 있을 때 이 점을요. 지금부터 대칭 이동시켜서 나오는 점을 일단 살펴볼 겁니다. 이게 뭐다? 첫 번째 점의 대칭 이동이요. 이 네 가지를 배울 거예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선대칭이고 한 가지는 점대칭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점대칭, 일반적인 선대칭은 이걸 이용할 거고 지금 다룰 이 네 가지는 필수입니다. 교과서 필수. 기본 교육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닌 나머지가 나오면은 이걸로 푸는 겁니다. 나머지도 나와요, 실제로. 이 네 가지는 기본입니다. 첫 번째, 점대칭의 한 가지인 원점대칭입니다. 점대칭 말이에요. 이 X, Y라는 점을 원점에 대칭하면 뭐가 되느냐? 이건 중1 때 배웠다 이거지. 여기 X, Y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대칭하라고. 여기가 이 P인 거지. 쉽게 말해서. 그치? 원점에 대칭하라. 그치? 그러면 대칭한 점은 이렇게 있지 않겠어? 이해가 안 가. 그럼 여기 좌표가 뭐가 되겠냐는 거야. 분명히 얘랑 얘랑의 중점이 원점 0,0 나와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 좌표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그래야지 x끼리 더해서 나누기 2하면 0. y끼리 더해서 나누기 2한 것도 0 아니겠냐고요. 이해 가요? 그래서 얘를 원점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미 중1 때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선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x축이고요. 하나는 y축이고요. 하나는 조금 특별한 직선, 1차 함수 중에 요 직선을 말하는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대칭을 시킬 겁니다. 셋 다 선인 건 이해 가나요? 셋 다 선인 건 이해 가요? 직선들? 그렇잖아, 그렇지? 요 세 가지는 보다시피 선대칭입니다. 자, 방금 얘기한 이 x, y를요. x축, 여기에 대칭하면 뭐가 되겠냐면 x축. 선대칭. 그러면 요 점을 대칭 이동한 점이 여기에 가는 거 혹시 이해 가요? 수직이고 길이가 같게 이동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게 x축에 대칭하는 개념 아니냐고요. 그렇죠? 여기 좌표가 뭐겠냐고. 근데 xy가 예를 들어서 xy가 이렇게 일사분면에 있으면은 이 길이가 x고 이 길이가 y를 의미하거든요. 일사분면이면. 그렇죠? 따라서 이 길이만큼이니까 이것도 길이가 y가 되겠네. 그럼 여기 좌표가 뭐가 되겠어? 그렇죠? x,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래서 x, y를 x축에 대칭 이동시키면요. x, 마이너스 y가 돼요. 이해 가요? 그려보면 금방 이해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비슷하게 y축에 대칭하라. 여기 y축 여기에 대칭 이동시켜라 하면은 이렇게 점되는 건 이해 가요? 마찬가지잖아요. 길이는 같고 수직이니까. 마치 이렇게 y축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얘랑 y좌표는 같을 거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x가 아니라 이제 왼쪽으로 x일 테니까 좌표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x, y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x, y가 됩니다. 이해 가나요? 일단 요 세 가지만 일단 정리해 본다면 먼저 얘는 x축 하면은 x만 바꾸지 마 이런 거예요. x 좌표는 그대로 써. x축 대칭하면 x 좌표는 그대로. 이런 느낌입니다. x축 대칭하면은 x 좌표 그대로. 나머지 좌표는 부호를 바꿔요. 이거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줄 알겠어요? 혹시? 그러니까 x축 대칭하라 하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y의 부호를 바꾸면 돼 이거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안 쓰고 일부러 x좌표는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바꿔 쓰는 거라고 썼어. 나중에 공간좌표 배울까 봐 얘기하는 거야. 공간좌표 가지고 축이 이제 3개 나오죠. x축, y축, z축. 그럴까 봐 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x는 건들지 마예요. 마찬가지 비슷하죠. y축 대칭 이동하면요. y는 건들지 마예요. y는 그대로 써. 나머지는 부호 바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원점은요. 이거 원점이요. 사실은 이 점을 x축 대칭한 다음에 이걸 y축 대칭에 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두 개를 섞은 거야. 쉽게 말해서. 이거 두 개를 플러스한 게 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둘 다 바뀌어요. 그래서 부호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뭐 그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적당히 외우셔야 돼. 이건 필수라고 했으니까. 끝으로 y는 x의 대칭. 이게 뭐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직선이네 하겠지만요. 나중에 뒤에 함수를 배울 때 역함수 배울 때 이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살짝 미리 맛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선 왜 이래 이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사각형 이 있어 이렇게 뭐 이래서 여기가 이제 아이씨 어떡하지? AB라고 할게요. 좌표 이렇게. 요것도 정사각형이고 요것도 정사각형인 거 이해 가죠?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죠? Y는 X라는 직선이 요 정사각형의 이 꼭점들을 지나가는 직선인 건 이해 가요? 이렇게?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 이해 가요? 오케이? 근데 봐봐.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으면은 이쪽 꼭지점과 이쪽 꼭지점 맞닿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 좌표가 A, B일 거예요. 그쵸? 이해 가요? 반대로 여기 좌표는 B, A일 거고요. 이해 가요? 그쵸? 이해 가냐고. 눈금 확인했어? 따라서 이런 거죠. 요 정사각형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접으면 요 점이 돼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게? 이게 바로요. A, B라는 점을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B, A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Understand? You got it? 뭐야, 이씨.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정사각형 대각선 딱 접으면 이쪽 점 되는 거 이해 가냐고요. 따라서 요 점을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B, A가 되죠. 그쵸?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X, Y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을요.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뭐가 돼요? 좌표가? Y, X가 돼요. 예. 서로 바뀌어요. 좌표가. X 좌표는 Y 쪽으로, Y 좌표는 X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이해 갔어요? 이 네 가지를 이해해야 두 번째, 선의 대칭 이동을 이해해요. 두 번째, 선의 대칭 이동.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선은요, 등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적당한 x, y가 등장하는 적당한 등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요거 선인 거 이해 갔죠? 요거 선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등호가 있으니까. x, y가 등장하는. z까지 등장하면 참고로 x, y, z 세 개가 등장하면요. 참고로 공간 도형이기 때문에 막 평면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다룰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자는 이렇게 변수 두 개만 다룹니다. x, y. 자, 이건 어떤 선인데요. 이 선도 마찬가지인 게 네 가지 대칭 이동을 배워요. 하나의 점 대칭과 세 개의 선 대칭 말이에요. 얘랑 똑같아요. 원점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그리고 하나는 y는 x의 대칭입니다. 첫 번째 것만 점 대칭이고요. 세 개는 다 선 대칭이에요. 이해하겠냐고. 그러면 어떤 선을 원점 대칭하면 그 식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하는 건데 요게요. 저거랑 유사해요. 유사해요. 이거를 사실 다 여러분은 자취의 방정식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하나 다. 근데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보여줄 거예요. 원점 대칭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뭐 2차 함수 같은 거 괜찮아요. 아무거나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생긴 적당한 뭐 선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2차 함수, 적당한 2차 함수.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원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저 2차 함수를 이 원점에 대칭 이동시키면 뭐 대략 뭐 이런 느낌의 2차 함수 나오지 않겠어요? 이해 가요? 이해 가냐고요. 그럼 얘는 식으로 뭐겠냐 이거예요. 얘를 식으로 쓰시기 원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3,2를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 블록한 2차 함수인 y는 2에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을 때 이 2차 함수를 원점에 대칭 이동하면 니들 느낌이 오지. 아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라는 요점이 꼭지점이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는 이제 위로 블록할 거예요. 그것도 이해 가요? 그럼 얘는 식으로 뭐겠냐는 거야. 폭은 똑같겠지. 볼록의 방향은 바뀌었지만 따라서 최고점 계수는 마이너스 2일 거고요. 꼭지점이 마3, 마1이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이거 이해가? 따라서 이 2차 함수는 원점에 대칭 이동하면 이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원점 대칭하면요. 이거 이해 가요? 그러면 내 말은 이거지. 이거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너저분하게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y는 fx라고. 그럼 얘도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겠냐는 거지. 뭐가 바뀌고 안 바뀌고 한 거, 뭐 이건 안 바뀌었고 이건 바뀌었고
이것도 바뀌었고. 바뀐 게 있고 안 바뀐 거 하네. 그럼 그렇게 하면 얘가 식었으면 뭐가 되겠냐 이거죠. 그걸 배워보겠다 이겁니다. 이거 할 때는 죄다 무엇을 이용한다? 자취의 방정식.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 그래프 위에 한 점 A가 있다고 칩시다. 이래서 여기 좌표는 뭐 A, B 이렇게 쓸게요. 그럼 저 점을 이 원점에 대칭 이동한 점이 있겠죠? 이 점을 P라고 부를게요. A를 원점에 대칭한 점을 P라고 불러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A가 이 곡선 위를 움직일 때 P는 자취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A가 이 곡선을 따라 움직이면 A의 대칭점인 P도 어떤 곡선 따라 움직이지 않겠냐고요. 같이 이렇게 반사적으로. 여기 있으면 여기, A가 여기로 가면은 P는 여기로 가겠고, A가 조금 멀어지면 P도 이만큼 멀어지겠고. 그래서 A가 이 곡선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면 P도 어떤 곡선을 따라 움직이지 않겠냐고. 그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래 버리면 그래. 저게 바로 대칭 이동한 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이거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한다고요. 기본적으로 이 등식의 이동은요. 죄다 자취 방정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자취를 많이 해야 돼. 억지로라도 해야 돼. 안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진다니까.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얘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찾을 거야. P의 자취의 방식을 찾을 거야. 어떻게 한다 그랬지? 첫 번째, 1번. 일단 이 좌표를 X, Y라고 둔다. 기억나? 얘가 그리는 도형 했으니까 얘의 좌표를 X, Y라고 둔다. 그 다음은 간단해. 너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수식을 다 만들면 돼요. 첫 번째, A, B가 어쨌든 이 그래프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즉 뭐야? B는 FA. 이거 이해 갔어요? 두 번째, 이 점의 대칭점이 얘라며. 얘랑 아까 배웠잖아. 점은 어떻게 대칭하는지. 그치? 즉 X좌표는 마이너스 A일 거고 Y좌표는 마이너스 B일 거예요. 이해가요? 원점 대칭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셋을 잘 지지고 복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여기서 A가 뭐야? 마이너스 X지. 여기서 B는 뭐야? 마이너스 Y지. 이 두 개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좌변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Y는 F에 괄호 R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X지. 따라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얘를 원점에 대칭 이동한 이 곡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입니다. 자, 칠판이 조금해서 쓸데가 없네. 자, 아까 예를 들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런 얘기 들었죠? 여기 3,1이었나? 3,1을 꼭 집어넣고 최고점 계수가 2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뭐라고 해요? 이름이 2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1. 그쵸? 자, 이제 이 함수를 원점에 대칭 이동한 함수를 구하시오. 그럼 니들은 뭐 하는 거냐면은 일단 함수 앞에다가는 마이너스를 곱할 거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원래 있던 x에다가는 마이너스 x를 대입할 거예요. 이해가요? 다시 원래 요식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게 편할 거예요. 처음 함수랑 무슨 관계가 있냐면 처음 함수는 얘, 이동한 함수는 얘야. x 자리가 마이너스 x가 됐고, 그치? y 자리가 마이너스 y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 원점에 대칭 하면요 이렇게 돼요. x 자리는 마이너스 x가, y 자리는 마이너스 y가. 여러분은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x 대신 마이너스 x를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기억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x 대신 마이너스 x를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따라서 요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해 가요? y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이 식을 정리하는 겁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좌변을 y로 만들어 버리면요. 우변은
앞에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은 x 더하기 3의 제곱이랑 같은 거 혹시 이해 가나요? 얘랑 같은 겁니다. 참고로. 마마의 제곱은 뿔뿔의 제곱이랑 같은 거죠. 그 다음 아까 마이너스 1씩 곱했으니까 여기도 부호가 바뀌겠죠. 이렇게.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처럼 꼭지점은 누가 되고 볼록 방향은 바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점 대칭 나오면 요걸 기억해서 x 대신에는 마이너스 x를 y 대신에는 마이너스 i를 대입한다라고 기억해둬서 이제 여러분한테 어떤 걸 주더라도 심지어 배우지 않은 선을 주더라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식을. 물론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겠죠. 알아듣겠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방금 했던 것처럼 증명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게 좀 길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사람 있으면 뭐 나중에 따로 찾아오시던가 하시고 근데 재밌게도 놀랍게도 이 선의 대칭 이동은요. 얘랑 모습이 비슷하다고요. 이거 X축 대칭이요. 원래 있던 선을 X축 대칭하면요. 이렇게 돼요. 원래 있던 선을 Y축 대칭하면요. 이렇게 돼요. 이게 마치 이거랑 느낌이 똑같지 않나요? 느낌이 똑같죠. 그렇죠? 이거는 그대로 X축 대칭, X는 그대로 써. 대신에 Y는 보호가 바뀌어. Y축 대칭, Y는 그대로 써. 하지만 X는 보호가 바뀌어. 이런 느낌으로. 이해가?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기억을. X축 대칭 시키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이런 식으로. Y축 대칭 시키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이런 식으로. 또한 얘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 식도 이렇게 나옵니다. 뭔 얘기냐고요?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요. Y 대신에는 X를 대입한다. 이런 겁니다. 내가 이걸 억지로 지금 뭐뭐 대신 뭐뭐 대입으로 좀 써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다 미래를 보고 해주는 거거든 지금. 큰 그림 그려서. 당장 요것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배울 걸 감안해서 내가 일부러 설명을 이렇게 한 거라고 지금. 뭐뭐 대신 뭐뭐를 대입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거를. 이거 바뀌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점의 이동 같은 경우는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X 보호가 바뀌었네요. Y 보호가 바뀌었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선의 이동은 그렇지 않아요. 선의 이동은 항상 뭐뭐 대신 뭐뭐 대입이에요. 왜냐고? 점은 그냥 하나의 그냥 이동 상황만 보면 되겠지만 선은요. 전부 다 자취의 방정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좀 달라요. 조금 달라요. 단지 모양새가 비슷해서 똑같지 어떻게 보면 그치? 똑같다 보니까 그게 그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좀 달라요. 점은 약간 계산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선은 대신 대입한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를 여러분은 이미 평행 이동에서 경험을 해봤잖아. 그래 안 그래? 평행 이동할 때 아까 써졌듯이 점 같은 경우는 x, a, y, b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은 덧셈이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근데 어땠어? 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뺄셈 모양 되지 않냐고요. 이렇게. 그렇죠? 분명히 둘은 다른 거예요. 점과 선은 다른 거예요. 만족하는 것들을 찍은 거기 때문에 선은.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기억할 거냐고요. 내가 분명히 적어줬잖아. x 대신 x 빼기 a 대입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선 쪽은 전부 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뭐뭐 대신 뭐를 대입한다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역시 백날 떠들어봤자 문제가 없으면 느낌이 안 와. 그치?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92쪽부터 필수 예제 1번을 푸시겠다.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요. 네? 아직 이 정신 못 차린 놈 추서부 체크해야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는
아직 중3이니까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겨울방학 동안 놀아야지.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못 차려? 어?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 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 고2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하다. 고2 겨울방학. 고3 겨울방학은 이미 입시가 끝난 상태 아닌가? 그치? 그래서 고2 겨울방학. 그래서 그때는 진짜 애들이 미친 듯이 공부해요,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인강을 3개씩, 4개씩 듣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진짜. 근데 요즘은 추세 좀 바뀌었잖아. 요즘은 애들 수능 잘 안 보잖아. 이해 가니? 수능을 올해만 하더라도 50만 명 봤다는데 수능이 메인이 아니야. 내신이 메인이지. 수시 가려고. 그렇다면 반대로 그럼 수시는 언제부터 준비하는 건데요? 지금 아닌가요? 지금이 직전 아닌가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영수 사과 내신 뜰 텐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야. 니들이. 기말고사 일찍 보는 이유가 뭔데 3학년들은. 내신 끝났다는 얘기잖아 지금. 앞으로 당분간 내신 시험 걱정 없죠. 요즘 학교 가면 아마 내 생각에는 그냥 하루 종일 팽팽 놀 거예요. 내신이 끝났는데 뭘 하겠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미쳤어. 무슨 고3 수험생 수능 끝난 것처럼 놀고 있어 분명히.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이 아마 3손가락 안에 드는 중요한 시기일 겁니다. 지금이. 그 중요한 시기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에이 계약하면 공부해야지. 미친 거 아니야? 미쳤나 봐. 올림픽에 나가는 애가 올해 올림픽이 열려? 그럼 1월부터 운동해야지. 그런 거랑 똑같아요. 미친 거죠. 네? 되겠냐고요. 정신 차려 빨리. 남들은 지금 과외다 뭐다 하면서 엄청 공부하고 있어 지금. 서울로 유학도 가요 애들이. 알아요? 방학 동안 특강 듣겠다고 대치동으로 애들이 유학을 가요. 알아요? 정신 차려요.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을요. 나 이렇게 쓸 거야. 나는 이렇게 그냥 기호로. 여러분 책에는 분명히 이런 거 없잖아. 그냥 마이너스 2,3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이 p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p 그냥 이렇게 쓰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x만 쓰면은 x축, y만 쓰면은 y축, 5를 쓰면은 원점, y는 x 쓰면은 y는 x의 대칭. 근데 x 땡땡 5 이렇게 쓰면은 x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 이렇게 쓸 테니까 알아들어니? 이게 뭐라고 뜻이? 마이너스 2,3을 x축에 대칭하는 점이 p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목적어가 또 생략됐나 봐요. 똑같이 저 점을이 생략된 거죠 지금. 저 점을 y축에 대칭하는 점을 q라 할 때 pq의 길이 구하기라는 문제입니다. 쉽죠? 자, 대칭 이동의 기본이 뭐라고 했냐면 x는 건들지 마 였어요. 그렇죠? x축 대칭, x는 건들지 마 마이너스 2,2고요. 나머지는 부호를 바꾼다예요. 3이 아니라 마3이 되겠네요. 이거 이해가죠? 같은 방식으로 q는 y축 대칭이니까 y 좌표는 건들지 마 이고요. 나머지는 부호를 바꾸라 이거죠. 됐죠? 따라서 p점 좌표, q점 좌표 나오는 거 이해가죠? 그렇다면은 pq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앞에서 배운 평면 좌표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쵸? 루트를 씌워서 x끼리 뺀다 제곱 더하기 y끼리 뺀다 제곱이므로 16, 36, 루트 52 이게 얼마야? 4루트? 2루트? 13? 이 될 거예요. 이해가죠? 2번 첫 번째 문제 y는 2x 더하기 k를 x축에 대칭 이동하면 아니 그러니까 봐봐 점대칭도 그렇고 선대칭도 그렇고 이 도형의 고유의 성질이 바뀌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직선을 대칭 이동하면 직선이죠. 원을 대칭 이동하면 원이고요. 삼각형을 점 이동하면 삼각형이죠.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이거 1차 함수 직선이잖아요. 그렇죠? 직선을 대칭 이동하니까 당연히 어떤 적당한 직선이 나오겠는데 그 직선 2, 3,2를
지난다 이거예요. K를 구하시오. 내용은 똑같죠. 단 여기 내가 등호 표시 해놨으면 너희들은 바로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 아, 이건 선이니까 뭐뭐뭐 대신에 뭐뭐뭐를 대입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X축 대칭 이동이기 때문에 무엇 대신 무엇 대입?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인 거죠. 이해 가요? 따라서 요 식 그대로 쓰되 Y 자리에는 마이너스 I 대입했으니까 좌변을 이렇게 쓰고 우변을 이렇게 쓰는 거죠. 물론 이것도 정답이긴 합니다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내가 이거 얘기 몇 번 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보통 함수를 이렇게 안 쓰죠. 우린 보통 어떻게 쓸까요? 첫 번째, 요런 꼴로 쓰기도 하고요. 두 번째, 요런 꼴로 쓰기도 해요. 요런 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원의 방정식. 이해 가요? 보통 위에처럼 쓰는 방식을 양함수식 표현이라고 부르고요. 아래처럼 쓰는 방식을 음함수식 표현 방식으로 불러요. 이거 얘기하지 않았나요? 옛날에 한번? 기억이 안 나네. 언제 한번 했는데? 이거 언제 했지 내가? 중2? 중3? 수업 한번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쓰는 방식이 양함수식 표현 방식. 이렇게 쓰는 방식을 음함수식 표현 방식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요거에 많이 익숙하죠. 그동안 이거 위주로 배웠고 원방할 때 처음으로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뜻이야? 좌변은 Y만 쓴다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를 없애는 거지 뭐. 그렇지? 양변에 뭐 한다? 마이너스 1씩 곱한다 이거 아니겠어? 그러면은 좌변은 Y고 우변은 이제 마이너스 2x 빼기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죠? 이제 보통 이렇게 쓰는데 사실 이걸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얘나 같은 거니까. 근데 얘가 3,1을 지났는데 뭐 하면 돼? 니들. 여기다가 3,1을 대입하면 준식이 성립하는구나. 따라서 2는 마이너스 6 빼기 K이므로 K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이해 가요? (2번)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1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치이동한 얘는 일단 원이겠죠. 그건 이해 가요? 어쨌든 이것도 선 아닙니까? 선, 그쵸? 선대칭. 원을 선대칭 시켜라. 원 나오죠, 뭐. 이것도 어떤 원일 거예요. 근데 그 원이요. 원이잖아요? 아, 쓸데가 없네. 이 원의 중심이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k 위에 있대요. 자, 이건 분명히 등식. 뭐라고요? 등식입니다. 등식이면은 선이니까 요거 딱 보는 순간 원래 뭐 하는 거야? 뭐뭐 대신 뭐뭐 대입.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x 대신 y 대입, y 대신 x 대입이에요. 이해 가요? 그러면 얘가 이제 뚝딱뚝딱 해가지고 얘가 되겠죠. 그쵸?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멍 때리지 말고. 이거 이해 가서 무슨 말인지? 이것도 니들 훈련이라고 했어, 분명히. 훈련이라고, 훈련. 좀 따라와 줘, 좀. 이게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100점이 나와야 돼. 어? 너희가 정말 이해를 했다고? 나는 원래 그게 있었거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수업하면은 목표가 뭔지 알아요? 그날 수업 들은 건 그날 다 100% 이해한다 였습니다. 아, 정확히 말할게요. 그 순간 100% 다 이해한다 였어요. 외우는 건 둘째치고. 예를 들어서 오늘 공식 20개를 배웠는데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다 외웁니까? 그렇죠? 그건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그건 다 이해는 해야죠. 원리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기본이었습니다. 수업 들을 때는. 무슨 과목이라 하더라도 그게. 우리 때는 심지어 농업도 있었어요. 농업. 농업이란 과목 니들 알아? 모르지. 농업도 있었어. 과목 중에 농업도. 뭐 벼는 몇 월에 뭐 모내기를 하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것조차도 수업 시간에 100% 이해한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딱 끝나면 더 이상 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다 이해 갔으니까. 그게 기본 목표였어 원래. 모든 과목에. 그게 훈련이라니까. 원래는 등식이에요. 따라서 원래는 x 대신에 y 대입하기 y 대신에 x 대입하기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사실 원방을 찾는 게 메인일까? 그건 아닐 거야. 보다시피 원의
중심이 뭐뭐 위에 있다는 거라서 중심만 알면 되지 않나요, 얘는? 그쵸? 물론 원방을 찾아도 돼요. 근데 원방을 다 쓰는 것보다는 중심만 찾는 게 더 빠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요, 원래는 선의 대칭이동이지만 점의 대칭이동으로 바꿔서 풀어도 됩니다. 얘는 중심 좌표가 얼마? 2,1이죠. 이해 가요? 2,1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 점을, 얘는 이제 점이니까 이 점을 여기에 대칭 이동시키면 어떤 점이 될까요? 예, 이 둘이 바뀌어요. 서로 1,2 이렇게. 끝났잖아. 여기다 1, 2 대입하면 답 나오는 거 아니야? 뭐 2는 마3 더하기 K니까 K는 얼마야? 5죠. 이해 가죠? 넘어갈게요. 정신 차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어. 니들 지금이 제일 화양연화? 제일 반짝반짝일 때야. 어찌 보면 머리도 되게 좋을 때고 창의력도 되게 좋을 때고 체력적으로도 괜찮을 때고 제일 좋을 때야. 내가 녹화 끝나면 잠깐 나의 중3 시절 겨울방학 스토리 잠깐 얘기해 줄게요. A는 0,1이고요. B는 6,3입니다. 그리고 X축 위에 P라는 점이 있습니다. 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 구하기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건 뭐 학교 시험에 이게 이제 시험 범위가 뭐 지금 약간 편집됐죠? 공통수학 2라서 2학기 중간고사 범위였어요. 이거 내가 이번 시험 대비하면서 엄청 풀어줬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여기에 관련된 걸로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못 풀어서 쩔쩔매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죠. 이게 일명 소 물먹이기 문제. 그림을 그려본다면 0,1은 여기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쵸? A라는 점 6,3 1 2 2 4 6 여기쯤 되겠지? 6,3 B고요. P는 X축 위에 있어요. X축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직선이죠. 그쵸? 직선 위를 떠다니는 점 P가 있는 겁니다. 이 직선에 주목해야죠. 직선. 이거는 선대칭으로 푸는 겁니다. 직선 위. P는 X축 위 어딘가.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P, 여기도 가능하고 P1. 후보자들. 뭐 여기도 가능하고 P2. 뭐 여러 개의 P가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원하는 건 뭐죠? AP 더하기 BP예요. AP 더하기 BP라는 것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 A에서 여기 들렀다가 여기 가기. 그치? 아니면은 A에서 여기를 들렀다가 여기 가기. 약간 이런 느낌. 일명 소 물먹이기 문제. 그치? 여기 소가 이렇게 있고 A 자리에 이렇게 아이 귀여워. 캐릭터예요. 소. B 자리에는 이렇게 외양간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강물이 흘러서 여기서 물 먹고 집에 가야지 할 건지 요렇게 좀 목이 마르긴 하지만 여기까지 가서 물 먹고 이렇게 집에 가야지 어떻게 가야 더 빨리 집에 갈 수 있지? 라고 물어보는 일명 소 물 먹이기 문제입니다. 물은 요 직선을 따라 흐르고요. 이 직선을 따라 흐르고요. 어떻게 한다 배웠어 니들? 외양간이든 집이든 하나를 대칭 이동해야 돼요. 참고로 이 대칭 이동도 중요한 게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이게 38선이야. 38선이 뭔지는 알지? 둘 다 북쪽에 있죠. 그렇죠? 이렇게 둘 다 북쪽에 있어야 하나를 대칭하는 겁니다. 하나는 북쪽에 있고 하나는 남쪽에 있으면 대칭하는 게 아니죠. 이해가요? 이렇게 소를 일단 이 물에 대칭을 시켜요. 소가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그림 좀 이상합니다. 귀엽죠? 소예요. 자, 소를 대칭 이동시켜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실 대칭은 아까 뭐라 그랬어? 선대칭은 기본이 이 길이랑 같고요. 그쵸? 수직입니다. 그쵸? 이게 선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삼각형 두 개는 서로 합동 아닌가? 공통변, 길이 같음, 직각. 그치? 합동이기 때문에 요 빗변 길이랑 요 빗변 길이는 같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야? 소가 물 먹을 때까지 간 거리는 이 거리랑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집까지 가는 거예요. 마치 소가 지나가는 길은 이렇게 꺾임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요? 자, 이 루트가 짧을 것이냐? 소가 여기서 물 먹으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거랑 길이가 똑같지 않을까? 어차피 위의 삼각형과 아래 삼각형은 합동일 텐데? 그러면 마찬가지인 게 이 길이 대신에 이걸로 바꿀 수 있으니 두 번째 코스는 소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누가 더 길고 누가 더 짧고 제일 짧은 건 누구겠냐는 거예요. 제일 짧은 건 누구겠어 당연히. 제일 짧은 거는 요 대칭한 곳부터 집까지를 어떻게 가야 돼? 다이렉트로, 직선으로.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제일 짧지 않냐는 거예요. 이건 왜 제일 짧아?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죠. 이거 두 개 더한 거보다는 얘가 더 짧으니까요. 그쵸? 따라서 이게 제일 짧아요 라는 얘기는 뭐야? 실제 물 먹는 장소는 여기잖아요. 그쵸? 실제 코스는 물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 코스는. 실제 코스는 원래 이렇게 가는 거지만 대칭하는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요걸로 대신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친 게 최단, 가장 짧은 거리다. 라고 푼다는 되게 유명한 일명 소 물먹이는 문제. 이해가 안 가? 그렇다면은 이것도 어떻게 풀겠다는 거야? 한 점 0,1을 대칭시키면 여기는 뭐예요? 0,-1 될 거예요. 왜? 이건 X축 대칭이니까 X좌표는 그대로고 Y좌표만 바뀌겠죠. X축 대칭이니까. 이 점을 뭐 A'이라고 부른다고 친다면 A에서 P까지 가는 거리랑 A'부터 P까지 가는 거리는 같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쵸? 따라서 이렇게 V라인처럼 V자 모양 그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걸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야. 어떻게 가야 제일 짧겠냐고. 어떻게 가야 제일 짧겠냐고. 당연히 직선거리. 따라서 이 최소값은 이 직선거리와 같다. 어디부터? 0,-1부터. 어디까지? B. 6,3까지의 거리입니다. 따라서 뭐예요? 루트 씌워서 x끼리 빼요. 6제곱. y끼리 빼요. 이거 아까 나왔던 거잖아. 4제곱. 이 루트 13이었나? 이해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봤던 것 중에 내가 봤던 대칭 중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왔었냐면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시험지를 버려가지고 원본은 모르겠고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 위에 c라는 D라는 점이 있고 A, B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이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 위에 CD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CD가 이렇게 있는데 이 CD의 길이가 3루트 2예요. 이게 길이가. 얘는 참고로 좌표가 있어요. 내가 좌표를 까먹어서 말을 못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1 이거는 뭐 6,5 좌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사각형 ABDC의 둘레의 최소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이해가요? 이게 이제 학교 실제는 이 정도 수준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사각형 ABDC의 둘레의 최소를 구하시오. 이 문제를 딱 했더니 우리 반에서 1등급 맞는 애들도 못 푼다고 징징대고 있는 거죠. 이제 모르겠어요. 제발 부탁인데 뭐 몇 분 생각하고 모른다고 물어보지 마세요. 나한테 화가 나요 진짜. 내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나는요 한 문제 갖고요 1박 2일 동안 고민한 적도 있거든요. 나는 한 문제만 갖고. 그러니까 보통 한 문제를 1시간, 2시간 동안 푸는 건 기본이에요. 막히면 그 정도 생각을 해야죠.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근데 그게 또 오버되는 경우도 심지어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는 경우도 심지어 한 문제만 갖고도. 근데 여러분은 어떤 줄 알아요? 1분도 생각을 안 하고 질문해요 나한테. 모르겠어요라고. 그럼 화딱지가 나죠 진짜. 뭐 한 거야 대체? 고민을 했어? 했대요. 풀이 봐봐. 풀도 한 줄도 안 써요 참고로. 무슨 고민을 했다는 거야 대체? 화딱지가 난다고. 최소한 3-4번 정도
내가 맨날 말하는 게 뭔지 알아? 니들이 이걸 숙제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습 문제를 해. 오늘 연습 문제까지 못 나갈 수 있어. 연습 문제 만약 한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습 문제가 몇 문제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뒤에 거 뺄게요. 실력은 13문제예요. 13문제면 나는 이렇거든요. 30분 동안 충분히 풀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좀 타이트하게 잡을까? 26분으로? 한 문제 2분씩? 근데 풀다 보면 당연히 막히는 것도 있죠. 그러면 내가 아까 계산할 때 한 문제 2분꼴로 했다는 얘기는 그럼 최소한 2분간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은 2, 3분 동안은 어떻게 한 번 읽고 모른다고 나옵니까? 어떻게? 읽는데 10초밖에 안 걸리는구만.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한 최소한 3분, 5분. 그래 뭐 평균적으로 5분 이상 고민하고선 오는 거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냥 앉아서 자 풀어 했더니 쑥쑥 읽고 몰라요. 때려줄까 진짜. 그럼 나 항상 그러죠. 앞에 있는 개념을 다시 읽어봐 라고. 응?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정도 급은 없잖아 지금. 그치? 대부분 다 이 정도 되게 쉬운 것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에 거 풀면 아래 거 아마 되게 만만하게 풀릴 거예요. 그쵸? 물론 한두 개 막히겠지만 만만하게 풀 테니까 일단 그 정도까지는 해보시고 나서 연습 문제 도전하세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무조건 하지 마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